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그 영상 키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제는 좀 다른 겁니다. 네. 서형대수이고요. 서형대수인데,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음, 서형대수이고, 이거는 이제 그 수학의 친구들 어떤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수학의 지검, 이렇게 수학 친구들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3.3에 바이너리티 앤드 비욘드라는 이제 주제가 있어요. 그 원래 유튜브 채널 함부로 언급하면은 뭐 안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제 영상은 이제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도 언급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너리티 앤드 비욘드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수학 친구들 채널에 올라갈,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할 주제인데, 이제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발표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 제가 이제 미리 발표를 하기 전에, 네, 미리 찍어서 미리 레클레이션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주무대 하기 전에 레클레이션.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지금. 약간 프로토타입 발표 영상을, 그 수학 친구들 프로토타입 발표 영상을, 네,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이너리 폼인가요? 바이너리. 이거 한국말로 몰라가지고, 이게 한국어로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서형대수와 군에서도 아마 이게 비슷한 내용 나오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언급을 좀 할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 프로타입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내용도 올리면서, 만약에 그 반응을 한번 보고, 본 발표에서 만약에 필요 없으면은 그냥 벌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서형대수와 군을 약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형 함수는, 그러니까 성형 함수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이제 성형대수학에 나왔던 그 함수들을 보면은 약간 이런 식이었죠. T, V는 막 W라 해가지고, 얘는 이제 V에서 W를 가는 이제 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V도 벡터 공간이고 W도 벡터 공간이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바이너리 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벡터를 두 개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적분학에 들어가면은 약간 다변수 함수라고 해가지고, 뭐 x, y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형태의, 이건 함수인가?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함수인데, 얘가 지금 변수가 두 개가 들어있고, 그 치역도 변수가 두 개가 들어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정의역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r 곱하기 r 형태의 어떤, 거기에 정의역이 이렇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바이너리 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약간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형태가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을, 관계들을 모은 집합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책에서도 F라고 주어져 있어서 F라고 하겠습니다. 자, F가 있는데, F는 이제 V하고 W가 곱해져 있는 형태고, 얘가 이제 스칼라로 가는 함수로 우리가 바이너리 폼이라고 부르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fxy는 fxy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fxy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vw라고 쓰겠죠. vw가 쓰고, v는 이제 v에서 오는 거고, w는 뭐에서 오는 거면 w에서 오는 그 얘들이 각각의 그겁니다. 벡터 공간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
얘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본격적으로 바이너리 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만으로는 바이너리 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성질들을 추가를 해야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될까요?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V를 이렇게 정의했고 W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여기서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V1 플러스 V2에다가 W를 하고 얘들이 이제 FV1 잠시만요. FV1 W가 있고 플러스 FV2에다가 W를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좀 따로 쪼갠 거죠. 예, 쪼갠 겁니다. 이 쪼개면은 쪼개는 것 성질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은 F에다가 C에다가 V1을 하고 W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 앞에 튀어나오고 F에다가 다시 V1에 F인데 F가 지금 가로가 됐네요. 지금 플러스 F에다가 지금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순간 헷갈려요. 지금 C에다가 F를 한 다음에 V1 W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C는 이제 뭐냐면 스칼라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만족하면은 우리는 이제 바이너리 폼이라고 부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성질에다가 똑같은 건데 W1 플러스 W2로 했을 때 FV에다가 W1 플러스 FV에다가 W2라고 해도 되고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FV에다가 CW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C를 또 앞에다가 쓰고 F에다가 V에다가 W를 딱 쓰면은 이 성질들을 모두 다 만족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이너리 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정의를 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책에서도 언급을 좀 애시로도 든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행렬식을 정의할 때 바이너리 폼을 사용해요. 이거 좀 더 제가 이제 약간 나중에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고, 이게 예시가 몇 가지 있어요. 예시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 이 바이너리 폼이다. 근데 내적을 보면은 내적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FV에다가 W가 VW인데 이게 되는지가 안 되는지 확인하면 이 성질들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보면 되는 건데, 이거 먼저 나누기 전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전부 다 짬뽕 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하면 짬뽕 시킬 수 있냐. 그래서 짬뽕 시키는 방법은 이거죠. 뭐냐면은 C에다가 V1에다가 플러스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W라고 하죠. 네, W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성형사상이라는 걸 보일 때도,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한 가지 성질을 보이자보다는, 그러니까 F에다가 그러니까 T라고 하죠. T라고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게 하지만 저는 T가 좀 편해가지고 성형 함수를 표현할 때는 T나 L,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에다가 V1 플러스 V2 해가지고 얘가 CV 오랜만에 써가지고 잘 CTV1 플러스 TV2라고 형태를 쓰면 얘가 이 형태만 증명하면 우리가 성형 사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F에다가 한꺼번에 짬뽕 시켜가지고 V2라고 하고 W 할 때 얘를 이제 C F에다가 V1 네, V1이 아니죠. V1에다가 W라고 쓰고 플러스 F에다가 V2에다가 W를 쓸 수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V2는 지금 V2 앞에는 지금 상수가 뭐 1이 있긴 하지만 뭐 따로 C가 없잖아요. C나 어떻게 보면 따로 물론 스칼라가 1 곱해져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근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치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을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여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혹시 헷갈리실 분이 있을까봐 미리 그냥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런 형태에 만족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시 이그젠플을 보면은 1.이그젠플 1.339로 보면은 이제 그 F가 있고 V 내적이죠. 내적 V하고 내적 V 다 영어로 이제 다 프로젝터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제 그 바이너리 폼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히 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W를 한번 고정해 볼까요? W가 V가 있는데 V가 이제 V1이 있고 V2가 있고 뭐 VN이 있고 W를 뭐라 할까요? W1, W2, WN이 있는데 다 프로젝트의 어떤 정의에 의하면 V1하고 W1을 곱해야 되고 V2하고 W2를 곱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형태가 과연 할 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이걸 작업할 때 이 형태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V에 대해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W를 그럼 가만히 냅두고 V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에다가 C에다가 CV1 플러스 V2 라고 해야 되는데 다음에 W를 써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V1은 어떻게 할 거고 V2는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V하고 W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까? 헷갈리네요 갑자기 또 이게. 고민하면 안 되는데 원래. 네, 갑자기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V1하고 V2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V를 이렇게 정의했던 거잖아요. 지금 V를 정의했고, V하고 W는 RN이라도 정의한 건데, 이것이 바이너리 폼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C에 V1, V2가 있고 W가 있다고 했을 때 잠시만요. 약간 좀 편하게 정지를 하고 생각하고 한 다음에 다시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헷갈려가지고 지금 이제 좀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거 있겠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얘를 그냥 전개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정의해서 전개를 한다면은 다 프로젝트가 이게 이제 바이너리 폼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되는지 그 정의역이 지금 거니까 그냥 한번 집어 넣은 거예요. 집어 넣으면은 이제 CV1 플러스 그러니까 이건 지웁시다. 얘는 지웁시다. 얘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없던 걸로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V2가 있고 V2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적이죠. 내적이니까 그 다음에 W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적은 분명 붙이기 성립하죠. 그러면은 CV1에다가 W를 곱하고 V2에다가 W 곱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 형태가 지금 어떤 거냐면 이 형태가 지금 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지금 CV1에다가 W 곱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형태가 지금 CV1이니까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CF VW. 그러니까 지금 V1W죠. V1W인데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지금 W. 제가 글씨 잡았습니다. W가 쓰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 형태가 왜냐면은 얘가 지금 정의에서 C에 그러니까 V1에다가 W잖아요. 지금 얘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F에다가 V2에 W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증명이 된 거네요. 예, 이거 갑자기 헷갈렸는데 좀만 생각해보니까 바로 풀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또 예시가 몇 가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예시 1.3.11가 왔는데 예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번 절에서 그러니까 리니어 폼을 정의를 했잖아요. 리니어 폼. 그 리니어 폼도 바이너리 폼이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정의되냐면 그러니까 F가 있고 V가 있는데 FV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V는 지금 FV는 지금 F고요. 그러니까 스칼라고 얘 이제 상수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F는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리니어 폼에 있는 얘입니다. 지금 리니어 폼에 있는 어떤 함수고요. V가 있는데 V는 그냥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 있는 어떤 벡터가 해당되는 거고, 얘는 이제 F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리니어 폼이 이제 그 함수들의 함수라고 약간 부르는 어떤 선형 함수들의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어떤 하나의 함수를 딱 고르는 거죠. 지금 그 형태가 지금 바이너리 폼이라는 것을 보이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형식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자체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하냐면은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이런 그 뭐죠? 우리가 그 다프루트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것만 활용하면 돼. 얘만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G가 일단 G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G를 이제 마찬가지로 G가 지금 바이너리 폼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2에다가 V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성립돼요. 그러니까 약간 성질에 의해서 지금 V인데 FV가 아니라 그러니까 F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냥 간단하게 F 가로하고 V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F 가로 V니까 G를 만약에 이게 정의대로 그 G의 정의대로 쓴다면은 F1 플러스 C F2에다가 V가 되는데, 얘는 그냥 그 덧셈이니까 따로 쓸 수 있는 거죠. V에다가 C F2에다가 V를 쓰는 겁니다. 그럼 얘는 F1 V가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F1V가 지금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을 쓴 거잖아요. 여기서 1을 쓴 거니까 G를 다시 써가지고 G에 F1의 V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플러스 이제 CF2V인데 CF2V는 이제 뭐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G의 정의에서 G의 F 2의 V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C를 제가 어디 안 적었나요? C를 제가 안 적었네요. 이게 C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이제 바이너리 폼의 정의에 들어맞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증명이 완료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얘에 대해서도 얘와 얘는 다르잖아요. 얘는 이제 리니어 폼인 거고 얘는 이제 벡터니까 벡터에 대해서도 하는 건데 얘는 사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직접 보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보일까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냥 보이겠습니다. 그 F가 있고 CV1이 있고 V2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그 F 볼까요 한번? F가 뭐였더라? GF에다가 F1V잖아요 지금. 그럼 얘 그대로 쓰면은 마찬가지로 G를 없애고 한다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F는 지금 한 개고 C가 지금 여러 개니까 정의대로 쓰다면 G의 정의대로 쓰다면은 F의 CV1, CV2. 그러니까 나고 얘는 마찬가지 F V1, F, V2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의에서 C, G의
F V1 플러스 R 이렇게 하고 F V2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수식하냐면은 G의 F V2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네 정의 만족하니까 얘네들이 바이너리 포맷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가 뭐냐면은 F에다가 V하고 W 쓰면은 V의 T에 A의 W인데 얘는 각각의 마찬가지로 V는 FM의 그 원소이고 W는 FN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로테이션이 좀 제가 이거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이거 좀 로테이션 많이 끌어가지고 이게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T가 그러니까 행벡터예요. 그러니까 W가 열 벡터고 이게 그러니까 T가 행벡터인데 보통은 그러니까 표준은 열 벡터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형대수학 분에서도 만약에 그냥 1차 그러니까 일반적 벡터는 열 벡터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관례인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VT는 이제 T가 이제 전치잖아요. 전치니까 이제 열을 전치하면 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행벡터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바이너리 폼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치 그 성질을 이용하면 바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진짜 한번 써보겠습니다. F에다가 V1에 CV2 W가 쓰면은 이 정의가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V에다가는 여기다가 이제 V1에다가 CV2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형태가 되나요? 그러니까 V1이 있고 CV2가 있는데 여기에 T가 있고 A가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W가 있는데 W는 그냥 대입하면 이게 되겠네요. 근데 전치는 각각의 전치를 해도 성립을 하잖아요. 각각의 전치를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V1의 T에 플러스 C V2에 T를 쓰고 그 다음에 이 형태에다가 A를 쓰고 W를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분배 법칙을 또 사용해서 V1T A 에다가 W 곱하고 CV2에다가 전치를 붙이고 A에 W를 쓸 수가 있겠네요. 이런 이 형태가 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의대로 쓰자면은 이제 정의가 제가 뭐였더라? 이게 정의잖아요. 이게 정의인데 이거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V1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V1의 그거니까 F의 V1에다가 W가 되겠고 이제 C 붙였잖아요. 이게 앞에 C 붙였고 이게 한 거고 얘가 이제 V2가 되는 거니까 C에 F의 V2의 W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번 W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W에 대해서도 직접 한번 확인해보면은 얘는 뭐 W는 당연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정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F에다가 CW1 W2를 해보면 그대로 쓰자면은 V에 T에 A에 CW1에 W2가 나오고 얘를 이제 한다면은 분배 법칙이 성립되는 거니까 VT에 A에 CW1인데 C는 그냥 앞에다 쓰겠습니다. 네, C는 그냥 앞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W1이 있고 C를 붙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VT에 A에 W라고 W2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대로 이게 W1이 있고 W2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은 그냥 F에다가 CF에다가 V에다가 W1이 되는 거고 더하기 F에다가 V에다가 W2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폼의 정의에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이너리 폼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게 되는 겁니다. 네.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책에서 이제 본격적인 정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정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낯선 거거든요. 저도 이제 현대수학 군에서는 이걸 안 다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이너리 폼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가 무엇이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관찰을 해볼까요, 한번? 관찰을 해보면은 바이너리 폼을 쓰면은 아까 곱하기,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되는 건데, 이 형태가 되는 건데, 이 형태가 되는 건데, 이거는 관찰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근데 지금 바이너리 폼의 어떤 정의에 의하면 지금 닷플로제트가 일단 성립되는 거잖아요. 지금 닷플로제트가 성립되는 거고, 닷플로제트에서는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를 쓰면은, 제가 했던 작업들이 어디 있는지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약간 형태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벡터들을 곱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 바이너리 폼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F에다 V에다 W가 쓰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간 행벡터에다가 어떤 A를 곱하고 어떤 열벡터가 있습니다. 열벡터를 곱한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A는 유일하다. 그러니까 A는 존재하고, 네, 유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태 약간 그러니까 V하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폼의 일반적인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정의에서는 뭐냐면 이제 A가 존재한다 하고 유일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명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가 못해가지고 책을 슬쩍 보면서 지금 나중에 스터디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증명 다 까먹어가지고 아마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대로 보면서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읽지는 않을 건데 상당 부분은 복잡하답니다. 그러니까 행벡터에다가 A에다가 열벡터,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형태는 V에다가 T가 이제 전치죠. 그러니까 전치에다가 A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좌표고, W를 쓸 수가 있는데, W는 이제 뭐냐면 그냥 C네요. C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건데,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일단 기절을 정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기절을 정해주면은 베타가 V1이 있고 Vn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Vn까지 있으면은 Vn까지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F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V하고 W가 이 형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제 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V가 벡터 공간의 이미 어떤 원소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V라는 것은, 여기는 V라는 것은 1차 결합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V의 기저들이 서형 결합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저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저를 설정한 다음에
이 기저에 어떤 원소 하나를 뽑는 거예요. 기저에 있는 원소 하나를 뽑아가지고 얘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는지를 일단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형 결합을 하면은 만약에 이 각각의 원소를 이미 하나의 원소를 뽑았는데 그 어떤 하나의 원소를 여기다 넣었더니 된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의미의 원소가 얘는 이제 V 전체잖아요. 그 V 전체니까 얘 어떤 성형 결합으로 표현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건 WC가 있어야 되는 거고 WC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A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A가 존재하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럼 보면 되겠죠. 보면 될 텐데 이런 A가 어떻게 존재할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보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답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떤 답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얘를 한꺼번에 보고 얘를 또 한꺼번에 보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V의 베타의 T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건데 헷갈리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증명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증명이 좀 많이 어려워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일단 이 A가 존재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지금 A가 존재하는지 보려면은 얘를 이제 한 건에 본다고 했잖아요. 얘를 한 건에 본다고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쓰면은 V의 T에 V의 A인데 지금 얘가 열벡터잖아요. 열벡터고 A는 지금 행렬이잖아요. 그 행렬에다가 어떤 열벡터를 공부하면은 A의 행렬이 나오지 않을까? 네, A의 행렬이 나오지 않아요. A의 열벡터가 나오지 않냐 싶어요. 근데 A의 열벡터가 나오려면은 얘가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은 2에 대해서 T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EJ. 그러니까 지금 T는 지금 열벡터고 얘가 지금 몇 번째 열벡터냐. J가 지금 몇 번째 열벡터냐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태, 그러니까 2의 T의 J에다가 A를 곱해줘요. 그때서 이제 A의 T의 J가, 그러니까 A의 몇 번째 열이 나오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된 거네요. 된 거네. 이렇게 하면 된 거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책에선 V라는 함수를 정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의미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가지고, G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A의 열벡터를 봐야 되는 거죠. A의 열벡터를 봐야 되는 거니까 A의 J의 T의 WC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에다가 A의 T를 가고 A를 곱한 거거든요. 얘는 지금 열벡터인 거죠. 열벡터이고 이거 행벡터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행벡터입니다. 행벡터. 제가 완전히 잘못했네요. 열벡터를 많이 해야 하는데 얘는 행벡터고 얘는 열벡터입니다. 지금. 네,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A의 T의 J가 지금 행벡터입니다. 지금 계속 열벡터 나오기 시작하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일단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평범 열벡터의 형태니까, 지금. 그럼 얘를 한번 보면은, 얘는 지금 A의 T는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E의 J의 T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약간 이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로 해가지고 A의 WC로 표현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얘를 이제 뭐라고 하고 싶냐면은 얘로 보고 싶거든요 지금. 정확히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V의 T의 베타가 2의 T의 J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열 벡터잖아요. 햄벡터잖아요. 햄벡터고 햄벡터를 지금 여기에 있는 햄벡터를 말한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V1을 적을 때 V1도 좌표가 있을 거잖아요. 좌표가 있을 거고, V1의 좌표가 이렇게 뭐 있을 거고, VM의 좌표도 뭐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거 좌표로 만약에 좌표를 나타낸다면은 우리는 이제 2의 T의 제일 형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까? 예시 한번 해보면은, 얘 지금 기저니까 만약에 3이 있고 0이 있고 0 5 0이 있고 0 4가 있다고 해볼까요? 또 우리는 만약에 얘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면 3 곱하기 뭐 1,0,0 이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하나를, 그러니까 얘도 뭐 기저지만 얘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형태가 지금 여기 중심 말하는 이 형태가 바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형태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A의 어떤 좌표가 A의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 변화는 의해서. 따라서 얘는 어떻게 수술하냐고 보니까 기계 설명했지만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의 J의 뭐죠? 아까 우리가 T의 베타인가요? P의 베타에다가 A를 곱하고 W에다가 C를 곱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 W에다가 C를 곱한 형태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즘 WC는 왜 붙였냐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붙인 거로 보입니다. 네. 무릇 이제 우리가 행열과 어떤 열 벡터를 곱해줘야 뭔가 스칼라로 변해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나?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A의 그 행열의 행에다가 열 벡터 열을 곱해주면은 그 형태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환의 어떤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제 생각에서 W를 곱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 안 해가지고 이게 왜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거는 왜 붙여졌는지는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AT에 온 거고, 이 형태를 전부 다 곱해주면은 결국에는 뭐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행이 있고, 뭐 그러니까 행렬이 있는 거고, 뭐 이런 행렬이 있는 거고, 얘 곱해주면은 좀 예시를 볼까요? 저도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와가지고 뭐 1, 2, 3, 4가 있고 뭐 1, 2가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계산해 보면은 1, 2 해서 1, 2 1 더하기 4 5가 되는 거고 3에서 4, 2, 8 3에서 8에 넣으면 11 이렇게 열벡터가 형태되는 건데, 지금 열벡터의 형태가 되는 건데, 잠시만요. 근데 얘 행이 곱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에 했던 건 이거잖아요. 헷갈리네. 그러니까 네, 저도 많이 헷갈리네 지금. 그래서 A에 T가 있는데 이 프로타입을 하기 미안하다. 제가 처음으로 내가 해가지고 지금 많이 헷갈리네 지금. A, T가 지금 W 곱해주는 거니까 지금 행에다가 열을 곱해주니까 얘는 이제 행과 열을 곱해주는 거니까 상수가 T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행렬의 그 곱셈을 하려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얘 하는 건데 n 바이 이게 1 곱하기 a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걸 1 곱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1이면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상수로 봐도 되니까. 그래서 WC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 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AT를 스칼라로 바꾸고 싶으면은 열 벡터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C가 있는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했고 이제 봐야 할 것은 이제 의미의 이제 V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형 결합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서형 결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봐야 되는 건데 어떤 V가 있다면은 아까 우리가 이 형태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M까지가 있는 건데 M까지가 있는 거니까 C1 V1, C2 V2, CM VM의 어떤 서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서형 결합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이 형태는 V는 지금 이 형태가 있으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C1 V1, C2 V2, CM VM W 붙여지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그 뭐죠? 바이너리 폼의 정의에 의해서 얘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FV1을 쓸 수 있고 C2에 FV2를 쓸 수 있고 어이구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자꾸 W를 빼먹죠. W 빼먹습니다 지금. C2V V가 아니라 W가 아니라 F. 이거 나중에 다시 또 따로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거 프로토타입이라 하기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부족하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 피드백 뭐죠? 프로타입에 한 번 더 올리고 최종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 발표용으로 올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발표용은 이제 한 번 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지금 하용 이렇게 이 발표인데 발표가 아니라 이게 영상인데 여기서 이제 피드백 한번 받아야 이제 다음 이제 진짜 제가 그때 발표할 때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형태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해달라는 피드백을 만약에 많이 받으면은 다시 프로타입을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되는 거고 지금 이 형태 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형태 되잖아요 지금. 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냥 하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말고 그러니까 그 뭐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기저의 원소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한다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기저의 어떤 의미 항상 하나 뽑아서 정리하는 거니까 뽑은 것에 대해서는 성립한다는 거 우리가 보인 거잖아요. 지금 이거 보인 거고요.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A1에다가 V1 T의 베타다가 맞나? 지금? C1 베타 A W C 이거 계속 쓰는 것도 좀 그렇긴 하다. 그런데 근데 이렇게 덜 헷갈리게 이거 진짜 세계선 이거 시그마를 표현하는데 시그마를 표현하니까 좀 더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제 머리 나빠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CM에 VM에 T의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보인 거 맞네요. 끝난 거 맞는데 끝난 거 맞죠? 이게 끝난 거 맞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A를 빼먹었네. A를 빼먹었네. A를 넣겠습니다. 그냥 A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귀엽게. A를 넣으면 딱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런 형태는 딱 T가 들어갔으니까 전치잖아요. 전치니까 우리가 아까 그 V가 뭐라고 했냐면은 V가 이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바꿨으면은 C1에 2에 T에 1에 A에다가 뭐 이거 따로 안 써도 되긴 한데 책에서 써가지고 저도 그냥 쓰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냥 대충. 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V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지금 T에 베타에 A에다가 W 네 C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못 쓴 거죠. 잘못 쓴 겁니다. 지금 C에 M에다가 그래서 2에 T에 M에다가 A를 쓰고 다시 W 이거 진짜 노테이션 진짜 너무 빡세네요. 이거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통 인수를 먹으면 얘가 다 공통 인수가 되는 거지. 지금 얘가 지금 다 공통 인수가 되는 거니까 지금 따라서 C1에 2에 1에 T에 C2에 2에 2에 T가 되고 C에 M에 2에 M에 T가 되는 거면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뭐로 곱해야 되냐면은 지금 WC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써야 하냐면은 V에 그냥 단순히 한꺼번에 써가지고 T에 베타에 A에 WC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벗었으니까 A는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시를 또 들으면 이제 행렬식을 예시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47분이 지금 걸리네 지금. 좀 남았는데 멀티니런 뽕까지 해야 되네 지금. 실제 발표에서는 더 오래 걸릴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만 하더라도 지금 꽤 오래 걸리는데 저 혼자 하는 것도 실제 발표 때는 몇 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 오래 걸릴 게 한데 확률상. 그래서 디터미넌트 노테이션이 왜 이렇지? 이제 노테이션이니까 제가 워낙 많이 사용하지 않는 노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V를 따로 쓴 거겠죠? 따로 열베터만 쓴 거네요. 그러니까 열베터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3, 4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를 쓰고 3, 4를 쓰는 형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지금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디터미넌트 V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고 얘가 지금 V1은 W2 V2에 W2 그러니까 얘들 그지 이렇게 써겠지만 사실을 보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대각선을 곱하고 뺀다.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 형태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이 형태 되는 거죠. 지금 이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근데 문제 제가 잘못 읽었네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되려면은 V하고 W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가 지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형태가 되기 위한 이제 A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네요 지금. 그럼 A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럼 V의 T에다가 AW로 해보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V의 그 얘는 이제 행이잖아. 그 A의 그러니까 J에 해가지고 J 해가지고 A의 첫 번째 행. 그러니까 만약에 V의 1의 T면은 T에다가 만약에 A를 곱하면은 얘는 이제 A의 이제 1열이 되는 거죠. 왜 이걸 적었냐면은 이 형태를 쓰면은 A의 1에 1을 쓰면은 V1에 W1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행 1열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A에 만약에 1이면은 얘가 1행 2열이니까 1행 2열 예,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계속 쓰게 되면은 이거 대충 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있어요. 책 보면서 하고 있네요 지금. 나중에 좀 시간 있으면 제가 직접 계산해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뭐 이거 사실 이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V1, V2 이거 살아야 되고 지금 이게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 나머지 하나가 V2, V1 얘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A의 1가 1이겠네요. 그러면 A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오게 되는 거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지금 1위가 지금 그러니까 1행 2열 1이 나온다는 거고 2행 1열 마이너스 1 맞나 이게? 오, 왜 아니지? 아 이거 2행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A의 1이니까 1행 2열이니까 6이, 가 이제 그거네요. 제가 참 순간 헷갈리네. 그러니까 1이고 0 맞나? 그러면은 뭐 맞네요.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네요 지금. 그래서 따라서 A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 좌표 변환하고 좀 비슷하긴 하네요. 느낌이 지금 좌표 변환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완료한 다음에 이제 멀티리니어 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멀티리니어 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태가 지금 그거잖아. 이제 멀티리니어 폼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 폼의 확장된 버전? 그러니까 바이너리 폼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게 바이너리 폼이 이런 형태잖아. 근데 얘는 두 개밖에 없잖아. 얘는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가 아니라 막 얘가 두 개만 있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개 중에서 이제 다 쓰는 게 이제 멀티리니어 폼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멀티리니어 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멀티리니어 폼 얘는 G로 정했네요. 얘도 G로 정이 되면은 G에 어떻게 보면은 그 G로 또 안 정이 됐네요. 예, F로 쓰겠습니다. F에다가 V1, V2, V3, V5M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 중에서 이제 각각 벡터 공간 그러니까 이게 벡터 공간하고 같을 필요가 없어요. 다 달라야 되는데 여하튼 이제 이런 형태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멀티리니어 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리니어 폼이 아니라 그 바이너리 폼의 어떤 그런 성질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 바이너리 폼의 일반적인 형태 멀티리니어 폼이라고 부르는 게 한데 이 중에서 이제 뭐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좀 넘어갔고요. 그래서 멀티리니어
폼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를 본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가 뭐냐면 F에다가 V1, VP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어렵습니다. 이거 J1, JP가 있는 거고 A에 J1. 그 노테이션 봐도 꽤 복잡하나 보이네요 지금. 뭐 끔찍한 노테이션.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진짜 엄청나게 헷갈렸거든요. 엄청나게 헷갈렸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VP가 F 스칼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 결과는 그게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책을 보면은 얘하고 약간 볼드체인가? 이게 좀 다르거든요. 얘는 이제 벡터고요. 얘는 이제 스칼라예요 지금. 스칼라고 얘 이제 곱 형태를 유지했는데 다 여기다 있는 건 다 스칼라입니다 지금. 스칼라인데 이게 왜 스칼라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JP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JP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거 했지만 이거를 다시 적으면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깁니다. 길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거 숫자를 근데 좀 제 이상해져가지고 지금 다시 똑바로 쓰면은 J1 VP에다가 JP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JP거든요 지금. J의 1, J의 P가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J가 뭐냐면은 좌표입니다. 좌표 몇 번째 좌표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J의 어떤 보면 J의 V1을 구하면 V1이 그러니까 뭐 3, 0, 뭐 5, 0, 뭐 4. 2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라고 하죠. 이 형태라고 하죠. 그러면은 V1은 J1이 만약에 1이라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V1은 첫 번째 좌표를 써라. 3이죠. J1은 두 번째 좌표 써라. 0 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V2도 J의 1, 첫 번째 좌표 쓰라고 하면 0이죠. J2, 두 번째 좌표 쓰라고 하면 2가 되는 겁니다.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고요. 이거 잘 기억해 줘야 증명할 때 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책에서는 어떻게 증명했는데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P1하고 P2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A가 있냐, 형태에서 우리가 일단 구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디였더라? 거기 지금. 그러니까 이걸 구할 때, 이걸 우리가 증명할 때, 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V의 열 벡터를 구하면, V의 열 벡터, 햄벡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A의 어떤 햄벡터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곱해주면 A의 행위가 나오고 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P가 2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V1, V2가 나오는 거고, 이것만 좀 보면은, 그러니까, V1에 1, 뭐, 플러스 뭐, V1은 안 되고, V에 1에다가, V1, 2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곱해지는데 이 형태로 곱해주는 형태는 지금 우리 아까 위에서 했던 그 뭐죠? 딱 이런 형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네네 이런 형태 나오잖아요. 지금 V에 1, 1 곱하고 V1, 2 곱하고 2, 1 곱하고 우리가 했던 게 이런 작업이잖아요. 이런 작업인데 이런 형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은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왜냐면 지금 그 V1은 그러니까 행과 열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V1, J1 자체가 행과 일단 V1 정했어요. V1은 J1 좌표를 구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V1의 어떤 그거를 이제 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V1의 어떤 그것까지 한 거고 W1까지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 그 행과 열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에다가 J의 몇 번째까지 딱 해가지고 우리는 행과 열을 딱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과 열에 해당하는 숫자를 딱 뽑은 거죠. 여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행과 열에 해당하는 어떤 그것도 행과 여기 있는 행과 거기 이제 W1 그러니까 A에는 그 행과 A의 그 열에 해당하는 것 그 두 개의 교차점이 있는 그 숫자를 하나 뽑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얘는 이제 좀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쓴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헷갈려가지고 그 부분 좀 말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말했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증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1하고 2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1하고 2에 대해서 성립 아까 우리가 했던 게 그 이거 똑같다라고 했던 게 우리 그거잖아요. 똑같다고 하는 게 그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일반적인 것에서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적 기다 보니까 n에 대해서는 성립한다. 그러니까 했을 때 n 플러스 1에서도 성립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책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성립을 하기 위해서 VP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그게 성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했을 때 그럼 가정하면은 얘에 대해서는 이제 성립한다.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G의 J1 이라는 어떤 함수로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V2에서 VN까지 V의 어떤 P까지 이어지는 함수인데 그래서 G의 J1 이 J1은 결국엔 그거는 우리가 그 V1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G의 V2 VP는 F의 W의 WJ1의 VP까지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 WJ1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 형태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뭐죠? 얘가 성립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얘를 그 그러니까 W는 지금 V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형태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거 똑같이 쓰는 겁니다, 지금. J VP의 JP. 네, 이 형태를 쓰자는 건데 지금. 네, 지금 이 형태까지 썼죠. 이 형태가 지금 썼습니다. 여기까지 썼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사실 이 W를 왜 도입했냐면은 V1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표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W1을 만약에 추가했을 때 수학적 기납법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이 성립했을 때 n 플러스 1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2에서 P까지가 성립했을 때 V1을 제가 넣었어요. V1을 제가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러기 전에 우선 V라는 원이라는 것은 일단은 W라는 어떤 다른 벡터들로
성형 결합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함으로써 이렇게 대체해서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편법부터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W는 일단 다른 벡터 공간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V1을 추가했을 때 WJ1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WJ1은 그러니까 좌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거의 좌표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V2 G의 J1은 일단 이건데 얘는 지금 WJ1이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 이해한 거네요. 지금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어떻게 말할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F에 V1에 VP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거 증명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V1은 임의의 V1에서 뽑은 거잖아요. 임의의 V1에서 뽑은 건데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뭐죠?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점점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긴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바이너리 폼의 일반적인 형태를 증명했을 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V의 어떤 하나의 V의 기저의 어떤 하나의 원소를, 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성형 결합한 거에서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1은 이 V1은 어떤 벡터 공간의 어떤 임의의 원소인데 얘는 결국에는 V1의 기저의 성형 결과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임의의 원소입니다. 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V1의 어떤 기저의 원소인 이제 제가 좀 제가 이제 뭐죠? 언급을 해주면은 WJ 어떤 P 임의 J를 뽑아도 얘는 이제 베타 그러니까 V의 어떤 기저인 베타의 원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일단 딱 다루고 시작해야 될 것 같겠네요. 지금 원소인데 얘를 이제 뽑는 거예요. 하나 뽑았을 때 얘에 대해서는 이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G의 J1이 그거네요. G의 J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G의 J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거네요. G의 J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J1에 대해서 그러니까 WJ1 그러니까 W라는 것을 W 중에서 기저 하나 기저의 원소를 하나 추가했을 때 그때 그거네요. G가 네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제가 이제 쓴 거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해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시간 들어서 공부하면 될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WJ1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립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 형태에서는 V1 지금 없는 거죠. V1이 왜 없냐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V1 형태에서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것은 WJ가 있든 말든 일단 얘는 있는 건 확실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튼 이제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진짜로 이제 F에 대해서도 성립하는지를 보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V1에 대해서는 성립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니까 지금 일단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V1은 아까 전에 W 들의 어떤 성형 결합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W도 성형을 결과받은 대수가 있는데 결국엔 V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얘 V1을 뽑았을 때 얘는 V1에 J1 WJ1 플러스 V2에 J2에 WJ2 VPM에 WJ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V1, V2, VM까지 딱 표현한 건데 V에 잘못했네. V에 1의 JM에 WJM이네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V1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선형 결과가 됐는데 1이 붙였죠. 1이 붙었는데 1에 대해서 그 V1에 그러니까 V1이라는 것이 어떤 그 벡터 공간에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이 좌표에다가 W라는 어떤 그 벡터 그러니까 기저 얘들을 어떤 선형 결합한 거죠. 마찬가지 얘도 이제 결합한 거고 얘도 나중에 결합한 건데 그래서 이 형태를 이렇게 수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갖다 쓰면은 이거 그냥 시그마 쓰겠습니다. 이거 더 헷갈릴 수 있겠네. 이번에 더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그냥 J1에 1을 쓰고 V1 J1 W J1 V2 VP를 쓴 건데 결국에는 이제 시그마의 어떤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멀티미어 폼이고 얘는 이제 시그마 형태잖아요. 시그마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밖에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오게 되니까 시그마의 J1에 1에 M V1에 J1 F에 W J1 V2 VP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어렵네요. 확실히 이거 아예 안 보고 하기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발상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발상을 보는 것도 정말 어렵네요. 네네. 그래서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증명이 이제 완료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행렬식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하고 하고 싶은데 시간 워낙 많이 여기까지니까 사실 이제 근데 행렬식 언급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까지만 그냥 했는데도 새기는 거 좀 많이 생각했거든요. 한 가지 마지막이네. 한국방에 참 행렬식 생각했는데 이거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1시간 13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토타입은 이제 마무리 짓고요. 여기서 많이 피드백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좀 더 다듬어서 다음번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내일 한번 프로토타입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